네, T트렌드 이만희 컨설턴트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T트렌드 이번 시간부터는 매월 한 번씩 이 IT 비즈니스 트렌드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내용이 어떤 거죠? 2016년 한 해의 트렌드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2016년도에 IT 비즈니스들이 어떤 트렌드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주목해서 살펴볼 트렌드는 네. 뉴스 컨텐츠의 유통 채널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한 해 동안 나타났던 현상들을 좀 되돌아보면요. 페이스북이 인스턴트 아티클이나 또 그 스냅챗이 출시한 디스커버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뉴스 콘텐츠와 밀접한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해서 뉴스를 구독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죠? 2013년에 각각 47%, 52%였는데 이게 2015년에 들어서면서 63%까지 증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더해서 지금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버라이존 같은 통신 사업자가 AOL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포털 사업자를 인수를 한다거나 국내에서도 지금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이렇게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 사실은 콘텐츠와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버티컬 MCN이 급부상하는 현상을 올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굉장히 수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전문적인 채널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나 전문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MCN을 의미를 합니다. 2015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네, 2015년에는 다이아 TV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뭐 트레저 헌터라든지 예티 스튜디오 같은 서비스들이 MCN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게임이나 뷰티 같은 콘텐츠 쪽으로 약간 쏠려 있다, 편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2016년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MCN 채널들이 많이 급부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뭐 IT 소식을 알려준다든지 역사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다큐멘터리 채널 같은 조금 더 교양이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의 MCN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살펴보죠. 네, 세 번째는 이 구매 버튼, 바이 버튼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을 좀 되돌아보면 대표적인 소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바이 버튼을 도입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미국 시장의 특이점은 온라인 쇼핑객의 39%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검색한대요. 이렇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직접 검색하고 결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그렇겠군요. 그렇죠. 예. 이런 SNS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매자의 성향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광고도 잘할 수 있지만 사실 상품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도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10분 살리기 위해서 바이 버튼을 추가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게 다이렉트 커머스를 제공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배송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백엔드 과정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력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한 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이미 2015년 말에 텐소플로우라는 걸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여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함께 개발하고 고도화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또한 2016년 초에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영상, 음성 처리 등의 분야에서만 2015년에는 약 1270억 규모였는데 2017년이 되면 16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상용화되는 그 분야 자체도 네.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번역에 대한 부분, 산업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VR 그리고 AR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네, 2015년에 사실 VR이나 AR과 관련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네, 2016년은 실제로 상용화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 저렴한 것들부터 시장에 나타나서 좀 더 이제 가격이 비싼 고도화된 제품으로 소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냐에 대한 콘텐츠 부분도 확대해서 생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훌루라든지 네. 넷플릭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6번째 살펴봅니다. 네, 마지막은 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2015년도에는 사실 이 드론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또는 뭐 퀄컴 같은 칩셋을 제조하는 사업자들까지도 드론과 관련해서 백업을 할 만한 다양한 기술들을 공개를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2016년에는 좀 더 결실을 맺게 되겠죠. 예. 네, 활용 영역 측면에서 다양한 이 버티컬 B2B 영역, 이거는 이제 산업 영역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농업 영역이라든지 뭐 관제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산업 영역에까지도 드론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2016년도에 IT 비즈니스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 올해 이 6가지 키워드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IT 비즈니스 트렌드를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용한 정보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CES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아이디어만 좋다면 얼마든지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